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군영 강사입니다. 벌써 워크북 1분 컷 시즌3 특강이 30회로 접어들었는데요. 계속 우리가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통신의 자유 보겠습니다. 자, 통신의 중요한 수단인 서신의 당사자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될 수 없으므로 서신의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있는 게 그 모든 검열이 다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사전 검열이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경우에는 이제 허가나 검열 제도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의 자유도 서신의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우리가 이제 필요한 만큼 뭐 이런 일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은 본질적인 최소한의 내용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공부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검열이 다 허용되지 않는 건 아니다. 2번. 자, 여러분들 수용자가 일단 집필을 했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교정시설의 장이 문서의 외부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보내는 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신의 자유는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집필을 할 수는 있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출제 포인트가 있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 2번을 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맞겠죠. 우리가 유형 키워드가 보일 거예요. 정보 주체, 위치 정보 추적 자료에 제공 요청할 수 있는 법률 조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고. 그 다음에 인터넷 회선 감청 사건 이거는요. 그래서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면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나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결론으로는 인터넷 회선 감청은 17조나 18조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인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이따가 문제가 나올 겁니다. 4번 2번이고요. 217번 통비법상 통신은 우편물과 전기통신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화가 추가되면 안 돼요. 통비법상 통신에는 대화는 아니다. 2번 어려운 지문이 있죠. 우리가 전기통신 영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을 한대요. 이게 휴대폰 계약이죠. 휴대폰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이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요구하는 것,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것, 헌법에 일단 위배되지 않은데 우리 통신의 비밀은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국가가 간섭을 해야지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휴대폰 체결할 때는 아직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하거나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통신의 비밀이 제한은 안 되고요. 대신 통신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익명으로 통신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통신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품 팔리니까 침해는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고 3번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인터넷 회선 감청 사건, 그래서 인터넷 회선 감청 사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헌법에 위배가 된다.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미결 수용자가 여러분들 금치 처분을 받았네요. 금치 처분을 받았는데 운동 금지나 집필 전면 금지가 아니니까 서신 수수 접견 전화통화 제한 판례는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28번 문제를 보죠. 자, 교도소장이 최신 판례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읽어본 게 아니라 그 문서가 확실하게 잘 도착을 했냐, 여러 가지 문서가 같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자,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위법하게 취득한 자 처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고요. 3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나 사법경찰관, 그다음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긴급 통신 제한 조치 집행 착수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해야 되고 조금 애매한 조문이죠. 우리가 36시간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4번은 그냥 맞죠.
수사기관이 아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 녹음한 테이프에 의한 검증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통비법을 위반한 증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지문 약간 좀 지엽적인 지문이었으니까 문제 자체는 뭐 어렵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돼요. 다음에 229번은 아까 봤던 조문 그대로죠. 뭐 불법 검열에 의해서 취득한 우편물이나 불법 감청에 있어서 취득 또는 기록된 전개통신의 내용은 재판이나 증거 절차의 징계 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우리 통비법상 감청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그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알게 되는 행위는 감청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압수나 수색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이 뭐 형사법에서도 배웠을 거고 저한테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감청이라는 것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국가가 제한할 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영장이라든지 허가장 뗄 때도 잘 떼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3번 판례는 3인 간의 대화 판례네요.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했다. 이것은 통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4번인데 우리가 이제 그 허가 없이 수수되는 물품이지만 녹취서나 사진이 동봉되었을 때 이것을 반송을 했거든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 녹취서나 사진이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었던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허가 없이 수수되는 물품이지만 이런 것들을 반송한 게 뭐 가족 사진이나 뭐 연인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일반 제3자의 어떠한 그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반송한 게 헌법 위배되지 않는 최신 판례거든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번은 쉽죠. 우리가 육군훈련 신병소에서는 전화사용 통제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통신의 자유는 통신수단의 익명성도 포함이 됐고 맞고 3번 수용자가 국가기관의 서신을 발송할 경우에는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냐면은 수용자가 국가기관의 서신을 발송할 때 아마 이제 교도소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좀 이르기 위해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도 않았는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교도관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국가기관의 서신을 발송할 때는. 근데 이제 변호인이랑 서신을 발송할 때는 함부로 허가를 받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기관의 서신을 발송한다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파란색으로 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좋겠군요. 그럼 4번은 틀렸는데 긴박한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긴급통신 제한 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231번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사용해서 성취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감청 설비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인가를 받는 과정이 있으면은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제품이 뭔지 일반 사인들이 알 수 있어서 범죄 같은 것에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감청 설비는 인가 받지 않아도 된다.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번은 뭐 맞죠. 통신의 속성이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등을 들 수 있고 4번은 틀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위헌 키워드예요. 바로 모든 서신에 대해서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무봉함 제출 사건인데 이것은 헌법의 위배가 되는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통신의 자유 계속 풀어보죠. 여러분들 기억번은 사실 통신의 자유가 있을 게 아니라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인데 우리가 유신헌법과 관련된 말을 한마디를 하면은 무조건 자신의 견해를 단순하게 표명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유신헌법에 대해서 뭐 극단적인 뭐 안 좋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신헌법이 이렇다라고 말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다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그냥 위헌 판례인 것을 알 수 있죠. 니은번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전기통신 영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 확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은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대포폰 같은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침해는 아니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 되겠어요. 디귿번은 맞죠. 그 다음에 리을번도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미음번은 통신 제한 조치 기간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서 총 연장 기간 또는 총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 규정. 이것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 침해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니까 우리가 뭘 골라야 되죠?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한 개, 두 개를 고르면 되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참으려고 그랬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남아가지고
텐션이 올라가네요. 네. 1번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변호인이 아닌 사람 접견인 사이에 화상 내용을 녹음, 녹화할 수 있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2번, 인터넷 해석 감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돼서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흐르고 있는 정보,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정보이니까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다 그랬죠. 여러분, 압수수색은 뭔가 이렇게 송수신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통신관계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그래서 맞고 2번이 아까 답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기지국수 사건이네요.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리가 특정 시간대 특정 기구에서 발신된 모든 정보의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지국수 사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사건도 있죠. 그래서 헌법 위배관이 된다 해서 2번을 우리가 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겠네요. 그럼 통신의 자유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